초대석. 오늘 목요 초대석 시간에는 Go Eco Pest Control 필립정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대표님. 대표님. 더우신데 고생 많으십니다. 네, 뭐 먹고 사느라고 저도 아니 근데 밖에서 일해야 되니까. 네. 잘 먹으신 것 같아. 그 미소가 아름다워지셨어. 피부도 좋아지시고. 그런 건 아니고요. 아, 예. 잘 먹으셨어. 하도 잘 안 웃는다 그래서 네. 웃으려고 노력을 하는 아니 거예요. 웃으니까 저렇게 미남이신데. 네네. 어. 누가 그랬어요? 잘 안 웃는다고? 제가 한국을 2달, 3달 전에 갔다 왔는데 네네. 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사는 거에 너무 찌달린 것 같다고. 그래서 좀 그랬어요? 웃으라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뭐 웃을 일이 별로 없으니까 뭐 아니, 맨날 사업에 치여갖고 있고. 저는 정말 그랬군요. 7년 동안 네. 매달 뵙는 거 아니에요. 네네. 이렇게 미소가 아름다운 남자들을 오늘 처음 하는 거예요. 아니 뭐 과장이신 것 같은데. 김 과장이. 예. 네. 네. 근데 뭐 노력을 해야죠. 네. 아니, 근데 진짜 웃으시니까 더 밝아 보이시고. 그럼요. 네. 화색이 뭔가 도네요. 네. 뭔가 이제 좋은 일이 있으신가? 좋은 에너지가 이렇게 빛이 반짝반짝 나세요. 그러게요. 네. 우리 그런 오프닝을 건- 들으신 거지. 그런 건 없고요. 좋은 일은 없고요. 예. 좋은 네. 일은 없대. 항상 똑같이 이렇게 삶이. 네. 네. 똑같은데 요즘에 제가 시나리오를 거의 이제 다 썼는데 네네. 쓰다가 개미죠. 그 털마에다고 개미 이야기 하다가 지금 동화를 7편을 써놓고 네. 지금 번역 맡기고 있어요. 진짜요? 미국에서 출간하려고. 네. 벌레하고 사람 간의 이제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하면서 일어나는 동화인데 그거 나중에 영화를 제작하실 때 영화 이야기는 얘기를 책이에요. 했잖아요. 그건 시나리오고요. 네. 이건 동화라니까요. 영화요? 동화라니까요. 네, 자꾸 그래서 우리를 지금- 캐스팅 안 하려고 피해 가시려고. 그 영어로 하시는 건데 네. 영어로 하는 건데 뭔 캐스팅을 해요? 네. 아니 어때요? 애니메이션이니까. 그건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은 거의 다 썼고요. 네. 근데 좀 쉽지 않더라고요. 마지막 탈거하는 과정이. 네. 그래서 한글로만 거의 한 80% 써놨고 그다음에 동화는 옛날부터 생각해놓은 이야기가 있어서 네. 한 일주일 만에 7편을 써서 다시 한번 수정하고 예. 번역하는 친구가 한국에 있어서 네. 네. 서로 이제 이메일로 연락 주고 받으면서 지금 올해 안에 다 탈고 끝내고 동화책은 뭐 내년에 나오면 좋죠. 일단 어디 야. 보내봐야 되니까. 와, 작가님 등극. 네. 제 네. 늙음하게 작가로 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아, 한국에 이제 동화 작가네요. 아니요, 한국에 이제 제가 한 게 뭐 신학도 하고 막 그랬기 때문에 어디 온라인에 네. 이렇게 보내요. 글을 보내서 한 달에 뭐 10만 원, 20만 원 또 받아갖고 그것도 주머니 채우고 있고 그래요. 한국에도 글을 쓰고 계신 거예요? 네, 한국에도 그럴 수 있어요. 점점 늘려가고 있는 중이죠. 본인이 정말 잘하고 관심 있어 하는 파트를 평생 동안 놓지 않았더니, 어찌 됐든, 나중에 이제 그 은퇴했을 때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살아야지 하는 거가 있었죠. 명백하게 이렇게 나오는 항상 글 쓰는 걸 책 읽는 거 좋아하고 글 쓰는 거 좋아했는데 네. 기회가 안 닿았다가 한국 가면서 생각이 좀 바뀐 게 지금 네.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럼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음. 큰 거 뭐 시나리오 막 몇 시간짜리 쓰는 것도 좋은데 이제 자잘한 것부터 써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시작을 있는 했던 것부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너무 늦은 나이란 없는 거잖아요. 네. 지금 시작하는 게 가장 빠른 건데 너무 훌륭하십니다. 다음에 책 나오면 그럼요. 그 작가로 한번 초대하고 싶네요. 네. 그거 아니고 다음 달에 제가 그러면 동화 한 편을 플러스 읽어드릴게요. 예. 좋네요. 짧은 거 뭐 네. 7편이나 있으니까 네. 여기 제일 먼저 여기서 오픈해드릴게요. 이야. 한국말. 네, 감사합니다. 이야. 예. 네. 아주 재미있는 동화인데요. 백한 뮤직 제가 이미 뭐죠? 약치면서 이렇게 보다가 네. 이렇게 계속 이 일을 15년 하고 다니니까 벌레의 특성에 따라서 스토리가 있어요. 그렇죠. 네. 성격들이 그 스토리에 다르죠. 이제 어. 사람 이야기를 넣어서 아하. 어릴 때 경험이란 걸 넣으면 자 자꾸 이야기가 생겨나죠. 네네. 그걸 동화로 쓴 거니까 공감도 많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그게 가장 익숙하게 우리가 어려서부터 접한 게 이솝우화 같은 거잖아요. 네. 캐릭터들이 살아있지요. 근데 저는 이제 판타지는 아니에요. 네. 왜 그러냐면 저는 어렸을 때 꿈이 많고 생각이 많아서 판타지가 많았었어요. 네네. 근데 크면 클수록
현실에 대한 그 절망감이 생기면서 그걸 지우지 않으면 네. 그렇죠. 현실에서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되더라고요. 내고를 해야죠. 네, 그걸 다 지우고 살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정신 차리고 사는데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쓰는 글도 전혀 판타지는 아니고요. 픽션이긴 하지만 남픽션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심리학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와 이렇게 곁들여서 아울러서 이렇게 버무려서 이야기가 되는 건데 이제 판타지 픽션도 이제 하나 넣어볼까 생각 중이에요. 우리 그 필립정 대표님의 꿈을 정말 응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응원단장이에요, 저희. 네, 다음 달이 기대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네. 주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름철에 파리가 아주 극성이에요. 극성이죠. 극성스러워요. 네. 이 파리를 예방하는 것과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그 주제로 얘기를 좀 해주시죠. 다행히 요즘은 파리가 잘 안 보이는데요. 네. 한 달 전쯤인가요? 파리가 너무 많이 나와서 커머셜 존도 그렇고 이제 레지덴셜 존에 네. 사시는 분들이 파리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런데 저희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여러 곳에서 파리 잡아달라는 주문이 들어왔는데 예. 그 파리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해줘야 되겠다. 그런데 지난달에 못했고 이제 이번 달 준비해서 온 거예요. 네. 그래서 파리가 왜 자주 보이는지 네네. 그 원인 네. 그리고 대책 그 두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근데 파리가 이제 자주 보이는 이유는 네.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고온과 다습이에요. 고온 다습. 온도가 높고요. 네. 습도가 높아야 돼요. 네. 온도가 높다는 건 한 30도 가까이는 돼야 돼요. 한 어허. 27, 8도 이상이 돼야 되고요. 습도가 높다는 건 이 정도 습도 갖고는 안 되고요. 네. 한 60% 공기 중에 습도가 한 60% 가까이는 돼야 돼요. 그러면 조지아나 플로리다의 요즘 날씨의 습도가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그렇게 안 돼요. 40% 뭐 50%도 안 되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이 맞아요. 고온하고 다습하고. 근데 둘 중에 조건이 하나라도 안 맞으면 파리가 잘 보이지를 않아요. 안 생겨요. 그러니까 온도는 뭐 30도인데 네. 습도가 뭐 한 30% 40%다. 그러면 파리가 잘 견디기가 힘들고요. 어허. 또 습도는 높은데 뭐 온도가 뭐 한 20도다, 15도다 이러면 파리가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고온하고 다습해야 되고요. 이 첫 번째 조건이 어떤 또 다른 조건에 영향을 미쳐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위생이에요. 네. 주변에 예. 집 주변이 파리가 알을 낳고 또 애벌레가 되고 그 애벌레가 번데기가 돼서 성체가 되기까지 과정을 견딜 수 있는 주변의 위생, 거기 살아나갈 수 있는 위생 조건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지저분해야 된다는 거죠. 지저분해야 돼요. 아이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 집은 깨끗한데 네. 항상 내가 바깥에 가서 잔디도 쓸고 네. 그다음에 낙엽도 치우고 하는데 그래도 파리는 아주 작은 생물이잖아요. 네네. 그 주변에 뭐 아무리 치워도 깨끗하지는 않죠. 음. 고온에 다습하면 그 우리가 남겨둔 가령 그 론 클리핑 그러니까 잔디 깎고 남은 것들 네. 네네. 또 내지는 벌레 똥들 네. 또 토끼똥, 토끼 오줌 그다음에 뭐 소똥. 그다음에 손을 안 키우니까 우리가 저 어릴 때 시골에서 네, 그렇죠. 소똥이 있으면 파리가 그렇게 꼬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낙엽 이런 것들은 습도가 60% 넘어가면 바로 썩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다고 해도 파리가 생길 수 있는 조건은 다 갖추고 있는 거죠. 그런 위생, 그러니까 고온 다습과 주변의 위생 이 두 가지가 네. 조건이 딱 맞아야만 돼요. 그러니까 우와. 한국에는 고온하고 다습한데 파리가 별로 없어요. 왜 그래요? 주변이 다 세멘트로 다 가려져 있잖아요. 아파트에 세멘트인데 네네. 파리가 생길 이유가 없죠. 예, 그래서 뭐 산에 나가야 있는 거고요. 들판에 나가야 있는 거지. 하지만 우리가 사는 데는 다 하우스고 아파트라도 다 주변에 다 풀이 있고 나무 있고 그러니까 고온 다습하고 또 주변에 땅이 있고 썩는 물질이 있으면 충분히 파리가 생길 수 있죠. 근데 한 달 전쯤에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습도가 낮기 때문에 네. 잘 안 생기는 거예요. 이 조건이 맞아야 돼요. 이야, 까다롭네요. 민감하네요. 네. 파리들이 의외로.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도 건조해서 조금 네. 작다는 거죠. 네, 딴 데- 건조하기 때문에 비교적
파리가 요즘은 덜 보이는 거죠. 그럼 파리들에게는 이렇게 플로리다라든지 그런 조건들이 몽땅 맞는 곳이 파리. 제가 조지아에서 3년 동안 이 직업을 가졌었고요. 네. 플로리다에서도 한 3년 살았는데 네. 거기는 뭐 파리가 항상 들끓죠. 그럼 야. 거기서도 그 대표님한테 파리 좀 잡아주세요 이런. 그러니까 전화가 플로리다에서는 제가 그런 일을 안 했고요. 네. 네. 조지아는 있었는데 조지아에서도 파리 잡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파리는 일단 flying insect예요. 날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네. 파리를 죽인다는 건 보통 여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 나중에 결론에서 얘기했지만 이 조건을 갖다가 제거를 해줘야 돼. 이런 조건이 안 되게 해야 돼. 그렇죠. 그런데 아하. 고온 다습한 건 어쩔 우리가 수 없죠.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거잖아요. 두 번째 위생적인 조건도요. 아무리 해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최소한 아니면 최대한 우리가 노력을 해서 그 위생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지만 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온 다습하면 일단은 어렵다. 생각을 하셔야죠. 아니, 여담인데 네. 우리 대표님이 발음이 좋으시잖아요. 파리 발음이 특히나 좋아서 우리는 파리라고 하는데 파리 이렇게 발음하셔가지고. 그건 제가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어제 파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인터넷을 쳤어요. 네. 그래서 구글링을 하는데 파리하고 저기 뭐예요 습도 그랬더니 네. 뭐가 나오냐면 파리의 날씨가 나오더라고요. 프랑스 파리. 그러니까 프랑스에 있는 페리스죠 파리는 영어로 그러면은 페리스. 프랑스에 있는 파리는 Paris in Paris예요. 그 영어로 페리스 그러잖아요. 네. Paris in Paris. 그러네요. 그래갖고 네. 네.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예. 구글에다가 제가 지금 너무 웃겨가지고 파리하고 습도 이렇게 쳤더니 예. 네. 프랑스 파리가 나와가지고. 그걸 생각했어요. 네. 원래 이제 그 TV 시리즈 중에 에밀리 인 페리스가 유명한 건데 파리가 거기에 살면 파리 인 페리스. 네. 농담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맹기 씨 농담이 먹히지 않습니다. 저한테는 안 웃겼는데 네. 제가 센스가 없어갖고 웃으셔놓고 왜 그러세요? 센스가 없어. 자, 잠깐 이제 그 제보 하나 여쭤볼게요. 해경아트님이 저희 건물에는 귀뚜라미가 그렇게 많아요. 왜 그러는 걸까요? 귀뚜라미는 여기도 조건이 필요해요. 네. 조건이 필요한데 귀뚜라미는 대량으로 이동하는 메뚜기, 귀뚜라미 이 종류는 네. 방울벌레 이런 것들은 바람을 타고 수만 마리가 이렇게 이동을 같이 해요. 네. 집단 이동. 네, 집단 이동을 합니다. 네네. 그런데 몇 년 전에도 여기 귀뚜라미가 너무 많아서 그랬거든요. 그다음에 네바다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많냐면 빌딩 하나가 안 보일 정도로 귀뚜라미가 덮어버려요. 어우, 와. 그래서 약을 못 쳐요. 너무 많고요. 약을 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떤 귀뚜라미 종들은 약을 쳐버리면 죽은 그 귀뚜라미를 먹기 위해서 동료를 먹는 습성이 있는 귀뚜라미가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여치과인데 걔네들은. 예. 그러니까 그걸 먹으려고 또 와요. 아이고. 그래서 방역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심각하게 많아요. 네. 귀뚜라미는 한번 보셔야 돼요. 네. 오래된 건물, 특히나 이 지역 같은데 로얄레인 근처에 빌딩도 오래됐잖아요. 네. 한 번 생기면 수천 마리씩 들어와요. 그래서 빌딩 어딘가에 크랙이 가고 거기에 집단적으로 묻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뭉쳐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네. 집단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더 잘 보셔야 되고요. 약 치는 건 한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야행성이기 때문에 예. 야행성인데 불빛을 봐야만 모여요. 그래서 밤에 주무실 때 내 예. 건물이다 아니면 집이다 그러면 철저하게 미등을 켜시거나 밝은 등을 없애야 돼요. 켜시면 다 그걸 몰려들어요. 예, 그 방법 외에는 적당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그렇군요. 예. 네. 자, 그러면 파리와 질병에 대해서 파리가 저희들에게 질병이 예, 있나요? 근데 이제 네. 파리하고 질병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인데요. 네. 그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파리 종류가 있어요. 그 파리 종류에 따라서 이제 생태와 또 우리에게 주는 영향들이 조금씩 달라요. 네네네.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게 하우스플라이라 그래요. 지파리. 네, 지파리라 그러는데 네. 짙은 회색에 뒤에 등 쪽에 보면 더 짙은 줄이 4개인가 가 있어요. 회색 파리예요. 네네. 사이즈도 크고 그런데 회색 파리. 세계에서 가장 널리 퍼진 종이고요. 썩어가는 채소나
동물의 배설물에다가 알을 낳아요. 아, 지파리가요? 예. 보통 다 그래요. 어허. 그래서 우리가 썩어가는 채소라 그러는데 우리는 채소 안 키우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나무나 뭐 야채 같은 거 이제 깻잎 같은 거 키우면 떨어지잖아요. 예. 네네. 그럼 습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썩잖아요. 예. 네네. 그럼 썩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잔디 베고 나면 그 크리핑을 누가 가져가나요? 그냥 거기다 뿌리고 가잖아요. 네. 비 오고 온도 높으면 썩어요. 거기다 알을 낳는 거예요. 야, 영양분이 예, 있으니까. 그다음에 토끼가 이제 배설을 하고 간 자리, 오줌 누고 간 자리, 이건 다 파리가 알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전화가 와요. 집안인데 사진을 찍어서 보내세요. 애벌레가 꿈틀꿈틀 지나가는 사진이나 번데기가 있는 사진을 이렇게 보내요. 그럼 제가 그 파리 애벌레인데요, 파리 번데기인데요 하고 이제 답변을 달아드려요. 우와. 그게 이제 습도가 높을 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주변에 더러운 일. 그럼 얘네들이 기어가 갖고 거라지 안쪽에, 왜냐면 거라지 안에 보면 예. 풍뎅이나 이런 벌레들이 많이 죽어 있어요. 그 안에 들어와 있어요. 네네. 아. 그럼 거기다 알을 까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거라지 안에 파리의 애벌레나 또 그런 것들이 많고요. 또 집안에 클라스, 그러니까 먹을 거 놓는데 네. 또 거기에 간혹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오. 그리고 집 주변에다가 개 키우시는데 이제 개 배설물 안 치우는 집들 있죠. 아. 파리가 많을 수밖에 없죠. 아. 네. 그렇게 되는데 얘네들은 지파리도 그렇지만 하우스플라이도 그렇지만 모든 파리들은 입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 스폰지로 돼 있어요. 모기는 네. 빼축해서 피를 빨잖아요. 네. 네. 그런데 얘네는 스폰지로 돼 있는데 이렇게 즙을 먹어요. 즙을 먹는데 넥타. 예, 보통 자기의 살리바라 그래서 침. 네. 네. 두 번째는 이 안에 있는 위액을 개워내요. 어허. 그래서 그걸로 녹여서 먹어요. 딱딱한 고체를. 야. 딸기면 즙도 있지만 딱딱한 고체 성분도 있잖아요. 예, 네네. 예. 그걸 녹여서 먹는 거예요. 그 야. 과정에서 얘네들은 필트, 그러니까 오물을 갖다가 옮겨다니면서 먹잖아요. 썩어가는 걸 그렇죠. 먹어야 네네네. 되니까. 그럼 거기서 박테리아나 세균에 오염됐는데 그걸 먹었어요. 그러면 침에 걔네 위액에 뭐가 있을까요? 그 세균이 있잖아요. 박테리아가. 예. 그 사람의 푸드에 와갖고 이렇게 뚜껑을 안 닫아놓으면 거기다 또 개워내잖아요. 아이고. 그걸 먹잖아요. 그걸 식중독이 우리가 나는 먹으면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식중독에 걸리거나 어. 다른 질병, 이질이나 이런 게 걸릴 수 있는 거죠. 아. 예,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먹을 것들을 냉장고 바깥에 놓고 뚜껑을 안 닫아놓는다니 식당에서도 그렇게 해버리면 음흠. 파리가 이제 앉아서 다 오염시키고 우리가 그걸 먹으면 아이고. 병이 생기고 탈이 나는 현상이 아이고. 생길 수밖에 그렇군요. 없죠. 네. 예.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이제 블루 블루플라이나 그린 블루플라이 이게 이제 색깔이 녹색이나 파란색이에요. 네네. 얘네들은 철저하게 동물 사체에다가 어. 알을 까요. 좀 큰가요? 아, 얘네들. 작은데 우리가 한국말로 뭐 똥파리 그러잖아요. 똥파리구나. 아. 블루 색깔, 녹색. 아. 그 색깔이 이제 밖에 있는 청동색 애들. 네. 나는데 걔네들은 요란하잖아요. 동물 사체에다가 이렇게 이야.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보통은 제일 많은 게 쥐 죽은 거, 에리게. 네. 그러면 걔네들이 꼭 와요. 아. 얘네들이 와요. 음. 하우스플라이보다는. 예. 그다음에 쓰레기. 그다음에 이제 스테이블 플라이, 그다음에 홀스 플라이 이런 거 있는데 얘네들은 사람의 피를 빨죠. 아. 예, 이 구조도 다르고요. 예. 네. 잘 아시는 대로 치치파리. 쇠파리라고 그러죠. 네. 홀스 플라이는. 네. 초파리. 예, 스테이블 플라이는 또 똑같이 이제 동물 뭐 소나 말이나 그다음에 개나 네. 이렇게 가축에 많이 생기는데 걔네들이 없을 때는 사람한테 오는 거죠. 사람의 피를 빨기. 저도 물려봤거든요, 여러 번. 예, 예. 걔네들 땅 무나요, 같다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네. 예, 굉장히 아파요. 아.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제 차 타고 탈출을 했는데 예. 막 한 80마일로 달리면서 차창을 열어놓으니까 다 네. 날아가죠. 아. 그래서 한번 위기를 벗어난 적이 있죠. 음. 플로리다 있을 때 바닷가 가니까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네. 이게 치사량도 높잖아요. 저는 치치파리에 물려가지고 3일 동안 잠을 잔 적도 있어요. 예, 원래 그렇다고 네. 그러죠. 예. 오. 그런 경우는 원래 그 파리가 열대 지방에 많아요. 근데 네.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열대에 가까우니까요. 조건이 1년 내내 20도가 넘고 아이고. 그다음에 습도도 굉장히 높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 음. 그런 파리들이 많은데 여기도 있다 그래요. 여기도 있다 그러는데 어. 저는 여기서는 물려본 적은 아, 없어요. 초파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제가 말하는 스테이블 플라이, 홀스 플라이 저 그 야영 갔다가 캠핑 갔다가 예. 그 나무 숲에 있더라고요.
당연히 그런 얘네들 거죠. 막 우는 파리가 네. 있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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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우리 음악 듣고 네. 네. 그 예방법과 제거법을 한번 네. 네, 얘기 나눌 텐데 음악이 비지스 노래를 네. 신청하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그 어렸을 때 네. 이제 많이 들었죠. 비틀즈 듣고 그다음에 비지스 듣고 어렸을 때 많이 먹었죠. 비지찌개 이렇게 아니, 하지 말죠. 네. 이제 그걸 들었는데 네. 저는 사실 클래식하고 더 가까웠어요. 어렸을 때. 네. 그렇죠. 환경이. 그쪽이시죠. 그런데 이런 그룹들 노래도 좀 클래식하면 듣긴 했어요. 뭐 사이먼 앤 가펑클이라든지 비지스 네. 비틀즈 노래들은 그냥 소화하기 좋았는데 네. 근데 메탈 쪽으로 나와서 이제 헤비 메탈이나 이런 건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네. 그런 쪽은 안 들었고 이런 노래들은 좀 들었어요. 네. 이 노래는 지금도 기억나서 한번 신청해봤습니다. 좋습니다. 네. Don't forget to remember. 네, 저희 돌아왔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막걸리용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네. 저희 애청자분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우리 그 곤충 박사님. 네네. 벌레 박사님 나오셨는데 핫썸머 때 모든 것들을 쭉 이렇게 나온 거를 듣고 어떤 곤충인지 맞추실 수 있으려나 정말 궁금해요. 못 맞추시더라고요. 근데 좀 이거 듣는 애청자들끼리 서로 같이 모여서 합의는 안 되겠지만 합의하시면 안 돼요. 네. 그 바운더리 그러니까 범주를 좁혀갈 때 네. 네네. 그 범위가 크니까 네. 곤충이라는 범위가 얼마나 와요? 네. 150만 종이나 되는데. 어, 그러면 150만 분의 하나씩 차근차근 포로를 이제 잡는 것처럼 포위해 가면서 토끼사냥.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뜬금없이 뭐 거미인가요, 뭐 개미인가요 이렇게 가버리면 질문이 아깝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외곽을 좁혀가면서 이렇게 그렇게 가야죠. 범위를 네. 좁혀가면서 가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아니, 이런 경우라면 근데 어느 정도 지금- 못 맞출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는 맞는데 질문이 운이 안 좋게 하나가 걸리면요. 하나를 가지고 그 다음에 정답은 하고 질러야 되니까 그렇게밖에 그러니까 안 이제 어렵죠. 저러면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는 한 10번은 더 해야 맞출 수 있을 것 그래도 맞추더라고요, 사람들이. 네. 같아요. 네. 그거 벌레 이제 박사님도 어렵답니다. 속이 있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요. 신기가 있는 사람들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벌레 신이 오셔야 된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네. 질문 다음 갈까요? 질문은 저희가 이제 파리가 그러면 많은 건 알겠는데 자, 예방법과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얘를 네, 줄수 이제 있을지. 제일 중요한 건 파리가 나타날 수 있는 조건 첫 번째가 고온과 다습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네. 두 번째는 고온과 다습이 주위의 주변 환경과 네. 또 밀접하게 연관된다 그랬는데 예를 들자면 주변 환경이 네. 파리가 알을 까고 애벌레가 되고 번데기가 되고 성충이 되도록 성장할 수 있는 조건. 그러니까 위생이 안 좋은 파리는 더 이제 많이 생기니까요. 네네. 그런 환경이 되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떻게 할 수 없고 두 번째 환경 문제를 우리가 개선을 하면 파리는 현저히 좋아지죠. 그러니까 네. 파리는 환경 위생하고 너무나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 한 달 전에도 계속 전화 와서 저희한테 네. 이제 좀 잡아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네. 아무리 약을 쳐봐야 며칠 안 가고요. 그리고 환경 개선 안 하는, 위생 개선을 안 하는데 약만 치는 건 또 옳지도 않고. 네. 그래서 아주 애를 먹었는데요. 그래서 위생을 개선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집 주변이나 여러분 일하시는 비즈니스 주변에 네. 쓰레기, 동물 사체, 배설물 이런 걸 다 치우셔야 돼요. 그리고 폐기물, 그다음에 이 폐기물 안에는 식물의 어떤 그 썩은 거 주변에 네. 낙엽, 풀 깎아 놓은 거 이런 것들을 잘 치우셔야 돼요. 특히나 비 오고 난 다음 날. 비 오기 전에 아니, 치우셔야죠. 이 아이들이 그 썩은 음식물에다가 알을 네. 낳은 다음에 부화가 돼서 날아다닐 때까지는 얼마의 시간이 필요한가요? 며칠 안 돼요. 금방금방이에요. 얘네가 살 수 있는 개월 수도 몇 개월 안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치우셔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민간적인 요법으로 쓰는 것들 중에 하나가 끈끈이 같은 거를 네, 붙여가지고. 그 얘기도 할 텐데요. 네. 주위에서 잘 들으셔야 될 거죠. 제가 나중에 예.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또 이제 얘네들 놀래라고 이렇게
비닐 이렇게 백에다가 물을 넣어서 그걸 보고 아 깜짝이야 이렇게 하고 그런 건 처음 도망가라고 도망가라고 그거 그렇게 아니래요. 식당 네. 앞에 식당 앞에 이렇게 붙여놓은 걸 봤어요. 파리가 보관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사람들이 보는 네. 시각하고 달라요. 그래서 네. 조금 좀 그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 물주머니를 이렇게 붙여 놔가지고 제가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한국에서 이걸 왜 이렇게 물주머니를 이렇게 매달아 놨느냐. 그 파리가 와가지고 아 깜짝이야 그러고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아무튼 찾아봐야 되겠네. 아. 그다음에 기술. 제일 네. 중요한 게 이제 중에 하나가 파리가 잘 생기는 집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온도는 높은데 습도는 낮는데 그 집은 습도가 낮아도 생겨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배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항상 고여 있으면 집 주변은 네. 습도가 높아질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물 안 빠지는 집들, 잔디에 보면 이렇게 고여 있는 집들이 있어요. 1년 내내. 그런 집들은 그냥 파리가 생겨요. 어허. 날씨의 습도가 40% 50%라고 그래도 이 집은 50%가 훨씬 넘죠. 예, 그래서 푹푹 빠지고 막 젖은 집들은 그러니까 생기니까 배수가 잘 되도록 식당이라든지 이제 집들은 그런 걸 잘 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도어를 이중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집에 문이 있고 집 바깥으로 보면 이렇게 자석으로 돼갖고 이렇게 스크린 돼 있는 집이 네. 있어요. 스크린이. 예, 들어가면서 이렇게 딱 제치고 나면 자석이 또 딱 붙어서 가릴 수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파리가 그 가운데 갇히든가 아니면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든가 그렇게 하는 게 좋고 또 하나는 창문에 스크린이 잘 돼 있어야 돼요. 파리는 비교적 크기 때문에 스크린만 잘 돼 있으면 창문으로 통과를 못 하거든요. 네네.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그 플라이 그 트랩이 있어요. 전기로 된 트랩들 이렇게 불빛 나와 갖고 예. 수도 있어요. 집 안에 이렇게 잘 두거나 집 네. 입구에 놓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렇죠. 네네. 예. 타닥 모기도 구워주고 예, 그러고요. 그렇죠. 근데 네. 식당에는 그거를 손님들이 있는데 놓으시면 안 돼요. 그렇지. 그거는 이제 한 1,000불 이상 벌금 벌금이고. 받게 되시면 돼요. 식당에서는 불법인가요? 혐오감을 줄 수 있죠. 예, 그게 손님이 있는 네. 홀에다 놓으면 안 되고요. 식당 저 내부에다 놓으면 괜찮을 겁니다. 뒷문 쪽이나 네. 앞문 쪽에. 알아둬야 돼. 예, 그렇게 또 하나는 또 전기체가 있어요. 이렇게 탁 치면 그렇죠. 전기파리가 전기파리 있는데. 테니스채처럼. 근데 네. 그 누가 어떤 분이 그걸로 파리 잡다가 네. 인스펙터한테 이렇게 걸려서 한 1,000불 이상 물은 적이 있어요. 그것도 아, 식당 굉장히 내에서요? 오래된 적이 한 10년 전에. 아이고. 식당 내에서는 불법이군요. 예, 일렉트릭은. 예, 그거 하면 안 되고요. 또 모기가 될 하나는 수도 있네요. 팔이 끈 적이 있죠. 예. 네네, 아까 끈적이. 말씀하신 거. 네. 그 식당 내에 걸어 놓으시면 안 돼요. 미간을 불법이에요? 해주죠. 예. 어. 네, 그 유생에 안 되게 돼 그럼요. 있습니다. 몰랐어요. 지저분하기 때문에. 근데 한국에는 그래서- 많이 걸어놓거든요. 예, 혐오감을 근데 주죠. 네. 절대 키친 안에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밖에는 괜찮아요. 그래요? 뒷문 쪽에 그 어디 좋으냐면 어디에 놓으면 좋으냐면 그게 뭐예요? 덤스터 있는 데 쪽. 그런 쪽에는 괜찮은데 건물 내에다 놓는 건 안 될 겁니다. 불법이군요. 예. 몰랐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렇게 다 한 다음에 이런 네. 유생 문제를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약을 쳐야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약을 치는 건 뭐라 그럴까 밑바닥에 설명을. 물 붓기. 예, 그러니까 그냥 일시적인 그냥. 예, 그냥 쉽게 말하면 먹는 약으로 얘기하자면 네. 당뇨 환자가 계속 단 과일하고 뭐 과자를 계속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네. 예, 아무 효과가 없어요. 어허.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그래서 설거지통에 이렇게 설거지가 쌓여 있거나 네. 이러면 또 힘들지요. 그 먹는 그 약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먹는 약이 있고요. 네. 이렇게 뿌려놓으면 파리가 좋아서 먹어요. 네. 먹고 나서 이제 죽는 거죠. 그런 약이 이제 물약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끈적끈적한 성분인데 벽 같은데 팔이 많은데 쓰레기통에 치워놓으면 한 1, 2분 내에 다 이제 즉사하고요. 그 F로 시작하는 킬러. 그거는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냥 네. 그때뿐이에요. 두 번째는 안 된대. 그냥 우리가 뿌리는 내가 약들이 말만 있어요. 하면 안 된대. 뿌리는 약들이 쫙 있으면 네. 나중에 말라서 가루 형태로 이렇게 모든 식물이고 어디고 붙어 있으면 나중에 먹다가 이제 죽고 그러죠. 아. 그러니까 두 가지 약이 효과가 있어요. 그러나 어. 이거는
파리 잡는 데 있어 10% 20%의 어떤 효과도 내기 힘들고요. 네. 위생 그렇죠. 문제가 70% 네. 80%라고 보시면 네. 돼요. 예. 그리고 또 그것도 조금 걱정이 되네요. 만약에 F로 시작하는 뭐 킬러라든지 이런 그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얘네들이 다른 데를 점핑하면서 다 토했는데 그 토해낸 거를 그 약성분을 우리가 또 먹게 된다거나 하면요. 근데 우리가 먹는 음식을요. 예. 여름에 가령 오픈을 했다. 그러면 그 잘 아시나요? 우리 신발장 근처에요. 네. 세균이 100여 가지 이상이 살아요. 바이러스, 박테리아, 말도 네네. 못하게 살아요. 그게 키친하고 되게 가깝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름철에 음식을 잘 보관하지 않고 이렇게 오픈해 놓는다 그러면 파리뿐만 아니라 아이고야. 다른 벌레뿐만 아니고 뭐 바이러스, 박테리아, 온갖 것들이 침투해서 우리가 먹으면 탈이 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건 탈이 아니라도요. 저 충분히 병이 생길 수 있죠.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네. 할게요. 파리가 날아가서 알을 놓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알을 놓으면 한 몇 마리가 나오나요? 파리는 네. 집에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요. 네. 그건 뭐 굉장히 나중에 저는 이제 많이 봤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우리가 말한 구더기라고 하는 구더기죠. 네, 이제 파리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럼 쥐 한 마리에 보통 한 수천 마리씩 나와요. 아,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파리가 안 잡히는 네, 거죠. 끝까지. 많죠. 네. 네. 그러니까 한 마리만 살아 있어도 계속 네, 얘네들은 알아가기 때문에. 네, 점점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와.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식사하시는데 좀 불편 끼쳐드려서 죄송한데요. 네. 꼭 알아두셔야 할 상식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자, 오늘 파리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끝으로 인사 나누고 끝낼게요. 네, 오늘 여름철에 덥고 또 건조하고 그런데 이제 몸 조심하시고 특히 냉방병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바깥과 안에 기온차가 심하니까 네.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